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를 목격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한 나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지요. 동양의 오랜 지혜, 명리학은 바로 그 궁금증에 답을 찾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라는 8글자 속에 담긴 한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을 분석하며 삶의 지도를 그려보는 학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리학이라는 창을 통해 최근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수정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그의 운명에는 과연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치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수천 년간 이어져온 명리학의 원리로만 한 인간의 가능성과 미래를 탐구하는 지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잠재력과 그가 마주할 시대의 과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운명 속에 담긴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의 사주는 무신일주로 기사월에 태어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일주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무신일주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산의 모습 아래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나 금속 광물이 묻혀있는 형상입니다. 산의 기운인 무토는 그 자체로 묵직함, 신뢰감, 그리고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넓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산 아래에 숨겨진 신금은 예리한 칼이나 거대한 자원을 뜻합니다. 이는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겉으로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지만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강력한 실행력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칼을 품은 장수와 같은 기질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구조, 직격을 살펴보면 걸록격과 인수격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걸록격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수성가형 인물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격으로 독립심과 추진력이 매우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수격은 학문적 깊이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학자나 교육자 혹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운이죠. 이 두 가지 격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완성됩니다. 명석한 두뇌와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그 능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은 그의 사주가 가진 기운 그대로 살아온 인생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주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겁재라는 기운입니다. 겁재는 보통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나 라이벌을 의미하여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사주에서는 이 겁재가 오히려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사주 구조상 외부에서 재물이나 결과물을 상징하는 재성의 운이 들어올 때 이 재성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인 학문과 명예, 즉 인수를 공격하는 제극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명예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때 겁재가 방패처럼 나타나 재성을 막아주면서 소중한 인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와 그를 힘들게 할 때도 이 겁재가 평관과 합을 이루어 어려운 난제는 해결하고 오히려 직업적인 성취로 연결시키는
합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그의 인생에서는 경쟁자들이나 라이벌의 존재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혹은 그들과의 경쟁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벌 보기 참 좋은 매우 특별한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의 사주에는 자신을 통제하고 조직에 순응하는 힘인 관성과 현실적인 결과물을 챙기는 재성의 기운이 다소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때로 자신을 절제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국회의원이라는 그의 이력을 볼 때 태어난 시간에 관성의 기운이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운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타고난 사주라는 배를 타고 대운과 연운이라는 시간의 강물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2025년은 을사년으로 그의 사주에 강력한 관지군과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10년 단위의 큰 흐름인 대운, 1년 단위의 연운, 심지어 당선된 달의 월운까지 모두 관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운이 한 방향으로 중첩될 때 선거와 같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현되곤 합니다. 하늘의 때가 그에게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대표라는 자리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운의 흐름을 보면 당선 직후인 올해 가을부터는 내부의 잡음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9월에는 활동성이 왕성해지는 만큼 구설수도 함께 따를 수 있으며 10월에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내의 파벌 싸움이나 해결해야 할 난제들로 인해 당분간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2026년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이 찾아옵니다. 특히 2026년은 그의 사주가 가장 반기는 좋은 기운인 용신운이 들어오는 해로 강력한 문서운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 좋은 흐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2034년입니다. 2034년 갑인년이 되면 그의 운명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때는 권력과 직업적인 난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시기인데 바로 이 위기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양인합살이라는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고 오히려 거대한 공을 세우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운이 더해집니다. 바로 인사신 삼형살입니다. 삼형살은 이름 그대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수술, 감금, 소송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 무서운 기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처럼 이미 사주 원국에 형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기운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삼형살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큰 조직을 장악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막강한 승진의 기운으로 변모합니다. 대중, 언론,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막강한 통제권과 권력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 삼형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29세 삼형살 대운에 그는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삼형살의 해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에게 삼형살은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34년에 오는 삼형살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양인합살의 기운까지 겹쳐 있으니
그 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정치 인생, 나아가 삶 전체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명리학자들이 이 시기를 두고 그가 대권에 도전하여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해로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돈이나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구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인수와 표현력을 뜻하는 식상이 잘 발달해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은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징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가올 파도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의 일을 할 팔자를 타고났으며 운의 큰 흐름 또한 그를 돕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안정을 찾고 마침내 2034년을 기점으로 그의 정치적 커리어는 정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사주에 새겨진 운명의 길을 따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의 여정을 흥미롭게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긍정의 기운을 더했다면 저희의 지식 나눔에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운 좋은 날들로 가득하길